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죠. 예,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아유, 지금 방송에서 이 옷 좀 이거 다시 이렇게 해야지. 예. 누가 보면 방송 나오기 전에 멱살 잡고 싸운 줄 알겠어요. 그죠? 예.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이 10월은 참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에서 5월이 참 잔인한 5월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올해는 참 잔인한 10월로 기록될 것 같아요. 그죠? 어찌 됐건 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글쎄요. 뭐 오늘도 제 이야기를 지금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안 그래도 뭐 다른 곳도 그렇고 방송에 대한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에 대해서 시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정확히 계속 미리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맞춘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요. 분명한 건 실은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봤었으면 다 보일 수 있는 길들이었어요. 보일 수 있는 시나리오였고 그런데 모두 다들 흥분해서 다들 놓쳤죠. 예, 전 단지 그걸 봤던 것뿐이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른데 저 출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으시다? 저희 방송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그래요. 어떤 분? 지금 나가고 있네요. 5543님, 그래서 3655님, 4764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상품도 기다리고 있고, 그죠? 이반장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전 오늘 어떤 분들이 저하고 또 고민을 서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첫 번째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서울에 사는 인호 할머니입니다. 인호 할머님 반갑습니다. 인호 할머님. 그래요. 우리 인호 할머님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70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오래됐는데 하다 안 하다 그러셨어요? 항상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손해도 보고 옛날에 그랬는데 타방송에 계실 때부터 제가 반장님을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방송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심하라고 할 때는 조심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참는 편이에요. 그래요? 또 저희 이렇게 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저는 반장님을 많이 신뢰를 하고 그대로 본을 따고 하는 편이라서 이제는 그렇게 손해는 안 보는데 요번에 어떻게 종목 하나를 잘못 들어가갖고 그래요? 잘못 들어갔다고 아직까지 판단은 내리진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일단 먼저 어떤 종목이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종목하고 매수하고 비중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스티. 예스티요. 매수가 얼마요? 19,000원에 10%. 예. 인선 ENT. 예. 8,675원에 10%. 예. 대주전자 재료 74,357원에 10%.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말을 진짜 잘 들어주셨네요. 예,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요. 칭찬 도장 찍어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스티가 저게 속을 새겨갖고. 예스티요? 예. 그래, 예스티. 예스티 어떤 부분을 스스로 저희 방송 오래 보신 것 같으니까
한번 스스로 이거 뭐 자아 비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그래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자기가 예스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놓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몰랐죠. 전혀 소식을. HPSP 특허 분쟁이 있다는 거 자체도 몰랐고 그냥 이게 2년 연속 영업 적자인데 올해는 흑자로 해서 턴어라운드 종목이라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좀 투자 차원에서 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게 26,6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분명히 제가. 그러셨어요. 봐서 여기서 조금 50% 반은 던질까 하다가 그러시지. 조금 참아보자 그러고서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조례방정을 떨어서 큰 거를 못 먹으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 40%인가 30 몇 프로까지 수익이 난 걸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놔뒀더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특허 분쟁 종목은 제가 처음 들어가 봤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도 전화해봤거든요. 소용없을 텐데. 예, 이거는 뭐 원래 자기네 다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뭐 특허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예, 다 미리. 저는 이런 종목 처음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반장님한테 이거를 남겼던 거거든요. 그래요. 상담 좀 받아보려고. 근데 이 ST가 19,000원에 사셨다 그러면 솔직히 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렇게 막 너무 높게 사셨어요라는 말도 하긴 좀 어려웠어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솔직히 뭐 10,000원 근처에서 놀던 애가 19,000원이면 2배인데 요즘 뭐 2배는 뭐 그래도 올랐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아주 높은 가격에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은 솔직하게 못 드리겠어요. 그건 뭐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16,000원부터 조금씩 모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희 방송 이렇게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스티라는 게 뭐 특허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뭐 특허 분쟁이야 뭐 언제든지 뭐 회사들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예스티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진짜 잘 갈 수 있는 애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스티라는 애가 뭐 하는 회사예요, 먼저? 고압 어닐링 장비 HBM 수혜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얘네가 워낙 열 제어 기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건 아세요? 예. 열 제어 기술로 얘네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이렇게 장비 쪽을 하는데 반도체 장비가 한 40% 정도? 그 정도 가는 회사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 게 왜 그랬냐면 전 솔직히 ST라는 회사를 좀 알긴 알아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왜냐면 제가 2021년도인가? 2021년 초였나? 아마 이거 초였을 거야. 초였나? 언젠가? 그때 제가 그때인가 탐방을 갔던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EST라는 종목은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애인데, 근데 제가 EST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 워낙은 2021년도에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 탐방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혹시 얘네가 자회사 예스파워 그 테크닉인가? 예스파워 뭐 있잖아요.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자회사. 지금 제가 긴가민가 거기를 통해서 얘네가 전력 반도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전력 반도체라는 게 우리 SSC 전력 반도체라는 게 뭔지는 우리 어머님 들어보셨나요? 전력 반도체. 예, 들었어요. 그것만 되면 뭐 엄청 좋은 일이라고. 전력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제가 왜 거기에 모멘텀을 가졌냐면은 의문을 가졌냐면 그 당시 작년 2021년도에 자동차 대란이 일어난 거 혹시 아세요, 어머님?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라가지고 차량이 생산이 안 돼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 시발점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자회사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를 했어요.
근데 그거 혹시 그건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 전력 반도체 하는데 왜냐하면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는 것도 없진 않아요. 근데 설계부터 생산 라인까지 모두 다 자체적으로 다 깔고 있는 거는 얘네밖에 없어요. 모르셨죠? 몰랐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포인트를 좀 보고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에 그때 주가가 잠깐 반짝하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거품이 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네 라고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가 뭐 그쪽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번에 특히나 얘네가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요번에 주가 올라온 거는 왜 올라온지 아시죠? 요번에 올라온 거가 아무래도 HBM 생산 그거하고 고압 어운일링 그걸로 해가지고 예, 말은 HBM에 아닐까요? 들어가는 웨이퍼 가압 장비를 얘네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반도체 거 아실 거예요. 기사들 많이 떴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네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HBM 장비 쪽에 대해서 물론 HBM이 이제 AI 반도체 때문에 이 고대역 주파 영역 반도체 HBM 반도체가 지금 뭐 아주 핫 이슈인 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HBM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하고 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 그래요. HBM 쪽에. 그죠? 네네. 예, 그게 메모리니까. 그쪽에서 메모리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HBM 반도체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HBM 반도체를 너무 심각하게 너무 앞서 보세요. 뭔 소리냐?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1%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뭐 한 10%, 20%만 돼도 한 10%만 돼도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1%도 안 돼요. 근데 1%짜리가 커봤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00만 원인데 제가 부업으로 1%도 안 되면 100만 원, 10만 원, 만 원. 한 만 원이면 1% 되네요. 그죠? 그죠? 근데 1%도 안 되면 한 7천 원이라고 잡을게요. 7천 원을 제가 뭐 이렇게 부업으로 하는데 그 7천 원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시급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하면은 7천 원을 받는데 거기서 시급을 올려줘서 14,000원을 준대. 예를 들어서 하루 시급이 아니라 하루 일당이라고 칠게요. 그냥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7,000원에서 제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저한테 그 가게에서 14,000원을 준대. 그럼 어때요? 저 몇 배 올랐어요? 지금? 수입? 많이 올랐죠. 오늘 하루 수입 더블 올랐네요? 100%? 그죠? 와! 그럼 저는 7,000원에서 14,000원을 이제 버니까 오늘 하루 14,000원을 벌었어. 그러면 저는 더블을 벌었으니까 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네요? 아니요. 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7,000원 오는 하루 아르바이트 뛰면 7,000원 버는데 14,000원이 됐어. 와, 부자 될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더블이잖아요. 따블이라도.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 속는 이유가 제가 뭐 이따가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한 뭐 잘못되거나 버블이라는 걸 전혀 보려고 하질 않으세요. 왜냐?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같았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요. 이게 문제가 있든 뭐가 됐든 오르기만 하면은 난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우리 개인의 특징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걸 얘기를 하겠는데 실은 이 회사가 제가 여러 가지 봤지만 그 HBM 뭐 하이닉스 삼성 얘기하는데 걔네들 수율 문제 심각해요. 알고 계세요? 수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적인 수율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물론 더 커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엄청난 분야가 되기는 아직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다들 주가를 보잖아요. 그럼 다들 뭐 곧 뭔가 어마어마하게 다 그게 반도체를 다 지배해버릴 것 같이 나와요. 주가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되고 있고 충분히 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제가 예스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연 얘가 지금 움직일 땐가? 그리고 얘가 진짜 그 하이닉스에 그거 들어가는 게 진짜 그건가? 그럼 하이닉스 진짜 HBM 수율로 인해서 회사가 바뀔 만큼 HBM에 대한 그 포션이 큰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아직 솔직하게 말하면 하이닉스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이쪽 장비 업체들 주가들 보잖아요.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반도체 시장을 다. 그쪽 관련이. 전 이게 바로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네. 영어로 따지면 이게 버블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하세요. 자기들이 버블에 참여해 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빠지면 이상한 얘기들을 하세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얘가 뭐 맞아요. 뭐 그게 있어가지고 뭐 특허 분쟁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래도 얘는 빠졌을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단지 특허 분쟁이라는 게 약간 더 먼저 불을 붙여준 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얘가 이제 이런 버블을 빠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그래도 비중 조절을 그래도 저희 방송 참 많이 보셨다는 티가 나는 게 그래도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10%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한 50%, 막 60%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골치 아팠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러지 않았다는 게 칭찬드려요. 그래서 이 19,000원 정도라면은 나중에 버블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하고 만약에 나중에 더 뭐 첨가를 하시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럼 요거만 가지고 지금은 일단 앞으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아시겠죠? 예. 지켜보면은 이게 또 저기 전환사채 그 물량이 11,034원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있는데 혹시 또 그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자기가 산 가격 밑으로도 얼마든지 떨어집니다. 근데 네, 자기 가격이 원까지도... 너무 심각하게 높지만 않은 가격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럼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글쎄 10,000원에 사도 되지만 제가 요게 19,000원이지만 이게 주수는 많거든요. 1,200주거든요. 근데 비중은 10%잖아요. 10%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11조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11조를 내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는 10만 원이에요. 예. 1억 버는 사람이 11조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물론 10만 원과 1,000만 원이 같진 않아요. 그죠? 네. 네네. 그렇지만 11조라는 거는 10분의 1이라는 건 똑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0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10%면 10%지 그게 얼마너치인데 그러면은 주식 금액도 크시잖아요. 예,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툭 던졌을 때 그걸 제가 무시지 않을까 무시지 않을까 제가 이러면서 던졌는데 역시 무시네. 제가 왜 그랬냐면 빠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머뭇거렸잖아요. 그죠? 예, 대답하시는데 빠지면은 10% 정도 더 살 용의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어서. 맞아요. 바로 제가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전문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전화 드린 거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왜 확신 없이 주식을 사시죠? 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욕먹으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무슨 뭐 전문가가 사라 그랬어요. 방송에 뭐 누가 나오는 사람이 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유치한 얘기라 그러죠. 여러분들 제 모습 보셨을 거예요, 요번에. 저는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요번에도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저희 방송 오래 보셨으니까 제가 요번에 6월, 7월, 8월에 계속 뭐라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네, 다 기억합니다. 상고하죠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상조하고 얘기했는데 저 혼자 상고하죠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제 말에 안 속겠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했죠. 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인가요? 저는 제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던 맞건 제 답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제가 틀린 아니더라도 그럼 내가 실력이 모자른 거니까 내가 뭘 못 본 거니까 그렇지만 자기 답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은 왜 확신 없이 주식을 사시죠? 그러면서 왜 돈은 버시려고 그러시죠? 이게 앞뒤가 잘못돼 있잖아요. 확신부터 들고 그 다음 주식 사는 겁니다. 돈 벌려고 주식 사는 게 아니라요. 돈은 그 다음에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아무리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 말 들어도 또 그냥 귓전에 그걸로 넘기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뭐 요번에 고비 넘기면 여러분들 뭐 앞으로 여러분 고비 없을 것 같으세요? 고비는 항상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또 참고로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비 때마다 힘들어. 그러면서 무슨 돈을 벌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심각한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머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가가 지금 현재 이게 74,000원인데 지금 7만 원인데요. 만약에 대주전자를 물어보셨으면 제가 대주전자에 대해서 참 해드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많았는데 이걸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시간상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뭐 아시다시피 여기 한 뭐 7만 원 뭐 지금 위태위태한데요. 요 라인을 깨면 얘는 좀 골치 아플 거예요. 6만 원 한 중반. 그래서 요 가격을 깨면은 얘는 일단은 버리셨다가 나중에 다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그렇게 지키신 게 좋을 것 같고,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8,675원인데, 뭐 이건 뭐 제가 특별히 저는 뭐 생각에 대한 거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거 특별히 논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은 요건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나가시는 게 인선 ENT는 13,000원대 옛날에 팔고, 이거는 조금씩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거는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니까 인정할게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장님 오늘 통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영광이었죠. 하여튼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제가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대전에서 여러분들 저번에 9월에 취소돼서 제가 빨리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죠. 최대한 빨리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 날 12시입니다.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CBS죠. 거기 2층 연봉을 해서 하는데요. 여기가 그래도 350석이에요. 꽤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광주나 이쪽 지역 분들은 여기가 제일 가까울 겁니다. 올해 강의 중에. 그리고 아마 11월 강의부터는 강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던 거에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게 이제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제 강의를 들으려고 굉장히들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살 길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은 지키고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전 죄송해요.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우리가 다들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이번 주에 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코스닥, 요번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죠? 예. 미리 말씀드렸지만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 코스닥의 개별주들 이런 거 밀리는 거로 시장 밀리는 거, 이거를 방송에서 나오시는 대부분의 분들과, 개인들은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요. 다들 대부분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무차익 공매도를 빨리 안 막아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계속 전수조사하겠다. 물론 정부 지금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정부가 무차익 공매도를 안 막아줘서 우리나라가 시장이 밀렸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도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약 45% 가까이 올랐어요. 바닥에서요, 여기까지 45% 올랐어요.
그러면은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으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된 시장이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빠질 때는 정부의 저는 이건 미리 얘기할게요. 전 철저하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전 정치적 중립이라고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딱 경제, 주식 투자 이 관련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상 필벌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봐요.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지만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도 여러분들의 핵심은 전혀 안 보려고 그러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의 문제점은 보려고 안 하고 정부가 무차입을 안 막아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 정부한테 고맙다는 말 했습니까? 아니 욕을 할 거면 칭찬도 했어야죠. 저 근데 죄송한데 올 상반기에 아이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서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저 그런 뉴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멘트 하시는 분도 못 봤어요. 핵심이 그거라면 반대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오를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전문가분들 보십시오. 내 실력이 이렇게 끝내줍니다. 물론 잘하셨겠죠. 근데 그분 실력이 끝내줬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상반기에. 그러니 오른 거예요. 그런데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정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안 막아줬습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럼 상반기에 정부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번에 노력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어요란 말 한마디라도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나요? 저는 항상 신상 필벌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우리 외국시장 한번 보죠. 외국시장 보면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올해 경제 성장률 약 1.5% 4% 잡고 있죠. 예, 전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뉴스에서 나온 팩트니까 아실 거예요.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요. 올해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센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약 7%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럼 한번 인도 주가 보실래요? 인도 올해 아래 저점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는 아십니까? 인도 20%밖에 못 올랐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약 45%, 44.5%. 바닥에서 천장까지. 7% 경제 성장하는 인도도 20%밖에 못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45%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혀 다들 핵심을 놓치시고 지금도 뭐 정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상고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럼 그 사람들 말을 아이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 말은 맞는데 아이고 정부가 무차입을 안 막아줘서 이래. 무차입 문제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의 상승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래요. 인도네시아 한번 볼까요? 인도네시아 올해 경제 성장을 4%대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4.7%, 8%? 지금 거기 5.5%, 4.5 이상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올해 경제 지금 바닥에서 위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7%가 올랐어요. 7%. 근데 우린 1.45% 경제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44.5, 45%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올 상반기. 이거 뭘로 설명할 건데요? 오를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다들 저는 항상 신사립힘으로 같아야 된다고. 요번 주 방송에서 보니까 참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밀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만 밀렸을까요? 경제 성장률은 제일 조그마한 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으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러나요? 버블이라 그러지 않나요? 버블이 빠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왜 그걸 못 보시고들 왜 이제 와서는 갑자기 왜 정부의 무차익 공매도 왜 상반기에 오를 때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 와서 빠지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빠지는 거를 왜 그렇게 변명들 하시나요? 저 이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 핵심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오를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다 오르는 거야. 내가 잘해서. 빠질 때는 정부가 못하니까 빠지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를 때도 내가 잘하면 오르는 거고요. 빠질 때도 내가 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손실 내가 못 봤으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전 요번에 상가조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봤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안 밀렸어요. 예, 제가 6월, 7월, 8월 때 계속 올 하반기에 전 아무리 공부해봐도 전 밀릴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면 밀릴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사람들 놀렸어요. 이 반장 쟤는 지가 어떻게 알아 미래를.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방송 나오고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상저하고 올 하반기에 더 오른다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저 틀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전 그럴 때 원점부터 다시 봤어요. 원점부터 우리나라가 버블이 맞나? 뭐가 맞나? 뭐가 맞나? 다시 한 번씩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버블이었고 빠질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리를 걸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볼 생각들 안 하고 이제 와서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빠지니까 아이고 전부 부채 공매도예요. 문제 없다는 게 아니 맞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에 이런 게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빠질 때 자꾸 누구 원망 누구 탓. 제가 아까 처음에 상담한 분하고 그랬죠. 제가 25년 동안 제도권에서 있어 보니까요.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기회도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위기 때 맨날 남 탓해요.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고 발전하려고 안 하고 맨날 남 탓.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전문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송한데 자기가 엔터키 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젖어 계시면요. 뭐 이번 고비 넘긴다? 그럼 뭐 할 건데요? 다음에 또 고비 오면 또 남 탓할래요? 다 깨지면서? 그러려면 주식 뭐하러 합니까? 백날 가도 돈 잃을 건데. 그럼 누구만 돈 벌어줘요? 전문가 방송한 사람만 돈 벌어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왜 주식하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방송 그 사람들 돈 받아서 여러분 돈 벌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지.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지. 빠지니까 아우 나는 잘못 없어요. 전부 정부 잘못이에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올랐을 때 고맙다는 말도 했어야죠.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번 주에 너무 심하더라고요. 빠지는 핵심을 아직도 그렇게 다른 곳에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말을 믿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비에서 못 태어날 겁니다. 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적어도 저희 방송 보는 사람들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서 누구세요? 예, 서울 사는 이창진이라고 합니다. 이창진님. 예. 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60입니다. 60대 주식 경력은? 오늘 귀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뭐 한 6년 됐습니다. 6년이요. 그래요. 그래, 일단 먼저 창진님 어떤 주식 갖고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와이팜 2,900원에 20%, 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1,700원에 15%, 네. 하이드로 리튬 예. 13,600원에 15%입니다. 예. 그래요. 아,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네네. 나머지는 항상 현금을 한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확실히 주식 짬밥이 좀 어느 정도 되셔서 그런지, 역시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있으시네. 그건 칭찬드려야겠네요. 그래요. 그런 건 칭찬드리는데 종목은 칭찬을 드리기가 어렵겠네. 예, 그렇죠. 그래.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그 와이팜에 제가 와이팜을 이제 상장 이후부터 쭉 관찰해오던 종목이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작년 이맘때 그 전환사채 발행가가 3,300원, 3,390원을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전환가 이하로 떨어지면 최소 뭐 그 이상은 또 갈 주식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최근에 와서 다시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걸 보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또 실적도 또 흑자 전환됐다고 해서 뭐 그런 등등의 뭐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 하셨거든요. 6년이나 되신 분이 아직도 그 멘트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아,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 이게 외국인들 수급이 이게 사실상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외국인들이 손 안 대는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크게 착각을 하고 있나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제가 아까 좀 딱 우리가 알았으만 얘기하다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코스닥의 공매도에 엄청난 영향을 무차익 공매도 문제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치겠다고 전수조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에서요, 여러분들 외국인의 비중은 약 8%에서 9%밖에 안 돼요. 나머지 91% 기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난 힘을 뭐 발휘할 것 같은데 생각같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면 와 외국인들이 들어와. 외국인들이 조금만 팔면 와 얘네가 뭘 하는 걸 거야. 걔네가 그럴 수 있는 힘이 그렇게까지 없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학습 효과예요. 왜? 방송에서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워낙 외국인들 거의 안 들어오는 주식이에요. 의미 없어요. 외국인 1% 들어온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거 외국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혹시 선생님 죄송한데 스와프 매매라는 거 아세요? 예, 조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스와프 매매가 뭔지 아시죠? 예. 제 돈으로도 외국인 저 위장할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게 스와프 매매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그러니까 의미가 무슨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라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이닉스가 외국인이라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런 거는요. 제가 진짜 마음 먹고 제가 못된 마음 먹으면 제가 외국인 이거 얼마든지 저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6년 하셨던 분이 그 멘트 나오는 거 보고 전 솔직하게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건 주식 뭐 1년, 2년 하신 분이나 나올까 말까 멘트인데 그건 버리셔야 되고요. 코스닥 하면서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매매인데 이 와이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와이팜이 워낙 뭐하는 회사예요? 이게 워낙 저거 하는 회사 아닌가요? 무선통신 쪽 저거 하는 애들? 예, 맞습니다. 예, 전력 증폭기 해가지고 만든 애들이잖아요. 예. 근데 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회사 왜 좋게 보려고 그러는지도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워낙은 전 솔직히 이 회사 지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와이팜이라는. 왜 그러냐? 와이팜이라는 회사 제가 일부러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를 봤지만 이게 상장하고 나서 지금 회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버티는 모습인데 그렇게 버티는 모습도 제가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뭐 어쨌거나 뭐 더 이상 내려가기도 힘들겠죠. 왜? 막말로 얘가 무슨 뭐 2만 원 근처부터 내려왔는데 2만 원 근처부터 내려왔는데 2만 원에서 2천 원, 3천 원까지 왔는데 3천 원에서 더 내려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빵원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얘가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구간에 이제 점점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워낙은 이 무선통신 쪽 그 전력 증폭기 하는 애들이라서 얘가 워낙은 뭐 때문에 저거 됐나요? 얘 워낙 5G에 기대했던 애들이에요. 아시죠? 네네. 근데 5G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사실상. 저는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희망 가지시냐? 제가 압니다. 저거 뭐예요? 이제 자동 뭐 자율주행하고 스마트카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차 그것 때문에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는 거야. 왜? 분명하게 그 부분은 앞으로 갈 방향 맞거든요? 맞잖아. 그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와이팜의 그 부분이 과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카에서 어느 정도 진짜로 쓰일 건지. 솔직히 이거는 저도 퀘스천이에요. 예, 왜냐면 얘네 기술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얘네 기술력을 그렇게 높다고 평가도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어느 정도 먹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거는 저도 같은 시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과연 어느 정도 어필될 수 있는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 2,9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야. 더 이상 막 저 밑으로까지 빠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선생님? 어렵다고 보이죠.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막말로 얘가 최악으로 빠지면 지금 2,500원인데 2,500원까지밖에 더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2만 원에서 지금 2,000원대 밀리듯이 밀릴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좋게 봤다면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요거는 20%만 그대로 홀딩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만 대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거에 퀘스천이 달린지는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아직 해결이 안 되는 퀘스천이다. 예. 그리고 하이드로예요.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예,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싸다고 사시기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단타 들어가셨어요, 솔직하게? 단타로 꼭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향후 이제 이 시장이 다시 또 온다고 보고 예,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모아갈 생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게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온다. 이 주가가 그렇게 아주 높다고 그것도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시각 차이니까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전 2차 전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지금 3원계에 저는 양극재 비상이 걸렸다고 보는 사람이라서요. 예. 그건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뉴스에서요. 예. 네. 결국 우리나라 3원 개가 쓸 자리가 과연 지금 있을까 없을까 전 그것까지도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리튬 인산철한테 밀리는 거 아시죠? 이제 슬슬 밀리려고 지금 폼 잡으려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3원 개를 쓰면서는 가격 다운을 못 시킵니다. 불행하게도. 예. 리튬 인산철을 단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뭐 기술 개발하면 되지 않냐. 근데 죄송한데 그 기술 개발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거의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어요. 중국 그걸 이기고 우리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 2차 전지들 지금 빠지는 거 저는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는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저도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는 아직도 버블이에요. 네. 그래서 뭐 좀 죄송한데 저는 이쪽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라서 아직도. 그래서 저는 뭐 이 시각은 좀 틀려요. 선생님하고. 예,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 그리고 캔코아에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 전 이거 글쎄요. 캔코아에로 매수가가 11,700원인데 일단 수익은 그래도 좀 나고 계세요. 많이 나셨어요. 더블 나셨네요. 아니구나. 아니죠. 캔코아에로 죄송합니다. 캔코아에로. 예. 현재 캔코아에로 11,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캔코아에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계속 가져갈 만한 회사라고 제가 한번 몇 번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그 시각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한번 이 정도 주가 흐름이면 계속 가져가 볼 만한 회사라고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5% 정도 되면은요, 선생님, 그냥 저는 계속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반장님,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 투자자 입장에서 와이팡 같은 경우에 전환가액이 1년 전에 발행한 전환가액이 3,390원인데 최소한 그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아니요, 전환가액은 조정할 수 있어요. 아. 떨어지면 전환가액은 다시 조정됩니다. 그럼 리픽싱 조항이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근데 뭐 그건 봐야죠. 네, 그건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만 얘기하면 전환가액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조정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가액이 얼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전환이 되면 물론 뭐 그때는 이 정해지는 거지만 전환가액을 몇 번이고 다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전환가액이 얼마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 생각은 이쪽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저는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없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대전입니다. 대전 12시부터 하는데요. 350석입니다. 예정은. 근데 사람 아마 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지역 분들은 광주, 요쪽 전주 요런데 호남 지역 분들은 이쪽으로 다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11월, 12월 강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첨부로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없는 사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저는 항상 보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주식 측면에서만 철저하게 보셔야지 그거를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고 뭐해서 찾고 이러면 여러분들 백날 가도 발전을 안 해요. 원인은 다 자기한테 있었습니다. 왜? 매수 엔터키 자기가 거의 다 치셨지 요즘 남이 와가지고 몰래 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거의 다 자기가 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쳤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싸게 들렸어? 그럼 내가 그거를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설득해도 제 얘기를 안 들으셨던 이유는 전 그랬잖아요. 상저하고 해서 하반기에 더 가고 2차 전지 더 갈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는 진 거라고.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이 어쨌거나 달콤했거나 뭘 했거나 더 여러분한테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고 제 말을 배척하셨던 거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뭐 어쨌거나 제 얘기가 맞았어도 저는 어쨌거나 그분들한테 진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제가 더
이론적으로 아니면 더 신뢰 있는 얘기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저쪽으로 더 많이 돌렸으면은 제가 이겼겠죠. 근데 전 졌습니다. 그 원인은 저한테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찾으면 백날 가도 저는 똑같은 사람밖에 저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원인은 자기한테서 시작된 겁니다. 그거를 뜯어 고쳐야지만 우리가 진짜 주식으로 발전을 하고 항상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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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끊겼나요? 여보세요? 예, 전화 끊긴 것 같은데요.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예, 전화 연결이 이렇게 종종 끊깁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연결됐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쉬워 보일 수도 있고 특히나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다우는 엄청 많이 밀렸어요. 근데 나스닥은 또 플러스예요. 그죠?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하나둘씩 표출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보는 시장에 있어서는 회복이 되더라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마인드로 주식을 하시면 많이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강의 때 자세한 얘기 하고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인천에 사는 김연식이라고 합니다. 연식님 반가워요. 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연식님? 한 5년 됩니다. 5년이요? 그래요. 예. 연식. 먼저 우리 연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시나요? 예, 갖고 계신 주식이요. 영어가 발음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제가 알아드릴게요. SFA 반도체. 영어 발음 좋으신데요. 제대로 적었어요, SF. 예, 매스가 얼마요? 5,500원입니다. 비중은요? 20%요. 네, 또 있나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예, 매스가 얼마요? 13,000원입니다. 예, 비중은요? 비중 그것도 20%예요. 20%요? 네, 그래요. 예. 또 있나요? 보성파워텍. 예, 3,400원. 비중은요? 20%요. 예. 세 개인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뭐야? 영어 발음 HT 현대인가? 현대산업개발 현대인프라코. 현대인프라코. HD 빼도 돼요. 어려우시면 영어 발음. 제가 알아드릴게요. 현대인프라코 매스가 얼마요? 그거 10,000원이나 됩니다. 비중은요? 20%예요. 그래요. 일단 좋아요. 우리 연식님. 일단은 제가 그럼 한번 계좌를 한번 볼게요. 다 큰일 났어요. 다 큰일 났어요. 네. 그래요. 뭐 큰일이 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그죠?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정신 차리면 되죠. 까짓 거. 그래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반도체요. 어느 거요? 반도체요. SFA 반도체. 그래요. 네. 선생님, SFA가 어려우면 그냥 반도체 하시면 제가 그렇게 알아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래요. 반도체. SFA 반도체. 우리 선생님, SFA 반도체, 글쎄요. 이거 혹시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그냥, 지금 5년 정도 하시겠는데, 죄송한데, 이 주식에 자기가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산 게 아니고. 예. 매스컴에서 좋다고 자꾸 그래서? 정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죠. 그 매스컴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나도 매스컴인데, 지금? 그럼, 그 섭섭하게 그럼 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매스컴을 믿고 해보면은 꼭 손해를 보더라고요. 손해를 봐요. 더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유 관장님은 워낙 확실하게 하시니까 유 관장님 말만 들어보면 손해가 별로 그래요. 없을 그러면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양보합시다, 선생님. 어떻게 양보하냐? 그럼 매스컴 욕했으니까 좋아, 저도 하나 하고 이 반장 또 칭찬했으니까 그럼 매스컴은 우리 MTM만 보는 걸로. 오케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MTM만 보는 걸로 되지.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 지켜요. 나도 남는 거 없어. 여기서 더 나도
못 봐줘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SFA 반도체. 예.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예요. 제가 몇 번 상담을 하는데 전 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이 특별히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게 테스팅 장비 이게 후공정 업체잖아요. 패키징이에요. 이게 패키징.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슬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패키징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뒤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가 뭐 HBM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HBM 반도체니 이런 거 다 우리가 뭐 하이닉스가 뭐 납품해서 만들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저거 아실 거예요. 그 조선업이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역마진 때문에 그랬거든요. 역마진. 조선업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왜 역마진이었냐면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그 시추선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시추작업선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저가로 해서 잡아요. 그걸 수주를. 그러면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뭐 시추봉을 뚫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외국에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봉사가 1조라고 칠게요. 1조인데 진짜 중요한 뭐 거기 들어가는 뭐 시추봉이니 뭐니 막 이런 뭐 돌리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7천억, 8천억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막 이렇게 끼워서 만들어가지고 1조에 넘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매출은 2천억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1조가 뭐 8천억에 우리한테 그 뭐 중요한 장비들을 뭐 시추 장비니 이런 걸 우리한테 팔았어. 그럼 걔네들은 이윤을 남기고 팔거든요. 그럼 우리의 단가는 8천억이 돼요. 기본 단가가. 걔네한테 갖고 들어온 게. 그럼 2천억에서 우리가 얼마를 남겨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보다 공사비가 오바되면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마진이 그렇게 조선이 옛날에 많이 걸려가지고 심각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핵심을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패키징이 심각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니 이런 반도체로 가면요.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발전했는데 이쪽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문제는 뭐냐. 현대, 하이닉스 이런 데가 HBM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패키징해서 팔아먹는 거는 누가 팔아먹냐? 대만 애들이 팔아먹어요. 그럼 돈은 누가 가져가요? 대만 애들이 가져가요. 훨씬 많이.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패키징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패키징 업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 빨리 발전 안 하면요. 진짜예요. 노른잡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키우지 않으시면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가 발전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만큼 패키징은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 뭐 어느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거를 그 선택하셨는지 몰랐는데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 방송 보셨어요? MT에? MT에 보셨죠? 일요일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거 말고.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해서 이 매수 단가가 그렇게 심각한 단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 단가는 솔직히 이거 2021년도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게 그 테슬라하고 삼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얘네가 좀 혜택 보지 않겠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왜냐면 얘네가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회사예요.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회사라서요.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해서 계속 지금 크게 관심을 갖고 키우려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이 정도 단가에서는 가져가 봐야지 뭐 이것도 무서워서 못 가져갈 거면 제가 봤을 때 가져갈 만한 애들 많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5,500원 정도 단가에 이 정도라면 선생님 죄송한데 20%라면 이건 그냥 계속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MTN 방송 보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건 홀딩해서 가는 걸로 갈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그냥 차트로 하겠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중국 수요 누렸는데 오리고 다시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중국 사람들 요즘 뭐 오늘도 이 서울 쪽 어디 뭐 웬만한 뭐 백화점 이런 데 나가면 중국 사람들 꽤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지만 그래도 옛날 같은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런 느낌 많이. 그래서 이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는 거는 지나치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상담할 때 그랬지만 얘는 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애다. 예, 얘는 이런 주가 모습이 차트 모습으로는 싸 보이는데
예, 착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웬만하면 관심 끄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조금만 그냥 반등하면 그냥 웬만하면 얘는 팔아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현금화 하세요, 선생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3,400원에서 비중이 높진 않은데 이거 갖고 계시면 나중에 손해 안 보고 팔 거예요. 근데 그냥 수익 조금만 나면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전 준 건 잘 아실 거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소형 원전부터 해가지고 이미 나올 만한 호재들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 주가도 다 해먹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반등은 있더라도 큰 반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조금만 수익 남은 선생님, 요건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예, 이거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거를 지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솔직히 언제 빠질까 저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현대 인프라코어가 저는 올 상반기에 오를 때, 얘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를 애가 아닌데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던 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내가 공부한 게 맞다면 얘는 빠져야 되는데 계속 그랬던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는 솔직히 저는 지금 빠지는 게 당연한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제 생각이 틀리더라도 제 개인적인 걸로는. 그래서 전 현대 인프라코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 이게 주가가 저는 좀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반등 나면 그냥 손절 끊어서 이건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간단해서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중요한 건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했지만 약속 지키셔야 돼요. 저하고 무슨 약속했어요? 예? 저하고 무슨 약속했어요? 일단 이 반장님 방송 잘 볼 거예요. 엠템만 보기, 미디어는. 그러니까 그래요. 잘 볼 하여튼, 거예요. 예, 저희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예,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11월 4일. 예, 드디어 대전을 갑니다. 대전 그때 그래가지고 못 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대전은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잡으려고, 진짜 열심히 빨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4일 토요일, 내일 12시, 다음 주 12시고요. 그리고 대전시 중구에 있는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연봉월이라고, 여기가 350석인데 솔직히 자석이 350이 사람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그쪽 지역하고 호남 지역 분들은 올해 이게 그쪽 지역으로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강의부터는 아마 새로운 내용들, 뭐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작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물론 무료입니다.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와서 대신 열심히 들을 준비만 하세요. 무료니까 그냥 대충 그런 얘기 하면요. 그럼 저도 얘기 안 해주고 싶어요. 강의.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들으실 준비만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용인의 미스터 로인데요. 미스터로? 예. 반갑습니다. 미스터 로님. 예, 저는 이 반장님 저쪽 방송국에 있을 때부터 왕팬입니다. 저하고 전화 몇 번 하셨죠? 예. 그죠? 내가 왜냐면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지 매수가 얼마예요? 45,000원에 20%. 예. LG전자. 예. 11만 원에 20%. 두 종목이요. 두 종목이에요? 대형주만 갖고 계시네요. 예. 근데 제가 빠른 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20%씩 딱 담아가지고 저점에서 담고 하는데 이번엔 장이 워낙 나쁘니까. 근데 LG전자는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저기 하나금융지주는 요번에 많이 밑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 거 들으셨나요? 예. 네, 그래요. 근데요, 나 반장님하고 연결된 김에 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왜? 저기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지금 3분의 1 토막도 났는데 저점에서 잡으면 또 간다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이 반장님처럼 방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욕 제일 많이 저점에서 먹잖아요. 잡으면 간대. 대신 욕 제일 많이 먹잖아.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반장이면 아마 무병 장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다니니까. 근데 워낙은 그분도 그분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의 허점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은 그 말을 믿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 이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아침에 방송하기 직전까지 누가 들으면 거짓말인 줄 아는데 전 지금도 여러분들 저는 헛구역질을 합니다. 화장실 가서. 왜냐하면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예, 전 지금도 그래요. 매번.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분은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부주의한 한마디에 어떤 분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저는 절 걸고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되게 편해 보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 지금도 방송하기 전에 직접까지 화장실 가서 헛구역질을 매일 하고 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전 아쉬움이 드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해보시면 허점이 되게 많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시나라는 게 안타까운 거였고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뭐 어쨌거나 뭐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45,000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미국 시장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미국 시장이 다우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근데 다우가 물론 많이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JP모건에서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JP모건이 거의 폭락에 가깝게 하는 바람에 다우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전 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미국 시장이 밀리고 있는 게 결국 경기 둔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밀린 거예요. 다우가 결국 이번 주 그렇고 왜? 금리가 계속 고금리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예, 생각같이. 지금 잡혀야 될 시기가 되고 있는데 못 잡힌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경제나 시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 경기 침체는 들어갈 거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치는 애 중에 하나가 은행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왜냐하면 은행주가 그렇다고 해서 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은행주가 못 올라오게 됩니다. 적어도 뭐 1, 2년, 2, 3년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네. 우리가 안전한 건 좋지만 올라가지 못할 주식이라면 당분간 그럼 그 주식을 하는 게 선생님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IMF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IMF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공부해보시면 잘 나오겠지만 IMF는 여러분들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같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공부 깊게 해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허약한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어쨌거나 안전하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측면도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경제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과연 은행주가 적절한 타이밍이겠냐 앞으로. 근데 저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퀘스천이 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은행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나중에 사시는 게 어떨까. 왜? 나중에 정 사시고 싶으시면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LG전자예요,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20% 정도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요번에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뭐 LG전자 엄청나게 좋은 실적 발표하는데도 안 움직이죠. 예.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LG전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분명히 결이 틀립니다. 뭐 물론 회사 얘네는 반도체 안 하고 삼성은 하는 거 그건 나도 알아. 맞아요. 그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얘네 같은 경우에 뭐 전장 쪽으로 잘 가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G전자의 가전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큽니다. LG전자는 아직도. 근데 가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수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올 때 먼저 빠지고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예. 오히려 다른 애들은 2021년도에 막 빠지고 2022년도에 빠지고 그랬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21년 하반기부터 빠집니다. 먼저 빠져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LG전자가 만약에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나금융지주를 얘기할 때 같이 그런 흐름을 탄다면 LG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주가가 무사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지금은 일단 나오셨다가 선생님, 지금 선생님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현금으로 비중 축소해야겠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한 명 더 그냥 바로 스피드, 한 명 더 연결될 것 같은데요. 예, 한 명 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광주에 사는 김남중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 선생님. 예. 예, 우리 김 선생님 약간만 입을 띄고, 전화기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약간만 띄고. 연세 어떻게 되세요? 지금 58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한 15년 되었는데요. 15년? 예. 네.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김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오리엔탈 전공 비중 80%, 80%. 얼마야, 매수가? 80%요. 매수가는? 3,420원. 3,420원? 어휴. 네. 또 있나요? 기아차요. 매수가 얼마요? 기아차는 매수가 8만원요. 8만원. 비중은? 20%요. 20%. 우리 선생님은 오리엔탈 전공을 해드리면 되겠구나. 시간이. 예.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 아니, 근데 오리엔탈 전공이만 1,800원. 3,420원. 일단 뭐 제가 왜 산지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조선업이 좀, 호황기다 해가지고요. 이게 뭐요? 조선업이 호황기라고 적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셨을 거야. 왜냐면, 이건 뭐 너무, 여러분들이 오리엔탈 전공은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는 주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크레인이에요, 크레인. 쉽게 말하면. 크레인 만드는 회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크레인 하는 애들이라서, 조선업하고 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주봉 뭐. 똑같아요. 거의 조선주. 옛날에 조선주 난리 날 때 그때 올랐다가 그다음 쫙 빠지고 별 볼 일 없다가 코로나 이후로 조선주 움직일 때 한번 움직이고 계속 이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 얘가 조선주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참, 제가 이 조선주는 이게 왜 제가 말을 참 조심하냐면,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삼성중공업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주봉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최근 1, 2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중공업은요. 보세요. 조선주. 이게 오른 건가? 주봉 보시면 몇 년 동안의 주가 보세요. 그러니까 실은 이건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도 웬만하면 일어나는 주식이에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주를 좁게 봐버리면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조선주를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25년 동안 주식하면서 조선주의 그 어떤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럼 조선주는 지금 올라오는 게 실은 예전에도 이 정도는 왔었어야 돼요. 한두 번은. 근데 그게 오히려 너무 없었었어요. 그랬던 애들이 이제 와서 지자리를 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 뭐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도 보세요. 주봉 보세요. 몇 년 동안에. 요번에 반등 되게 커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주를 오래 본 사람들은 이 조선주가 지금 실적 물론 그래요. 근데 조선주 중간중간에 실적 잘 나올 때 있었어요.
몇 년, 아니 뭐 최근 뭐 몇 년 동안만 헤맸지 그 전에 실적 잘 나올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선주는 자기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선주 쪽에서 아마 이제 이번에 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내년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주 쪽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은근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를 자꾸 실적으로 밀어붙이거든요. 실적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글을 보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 저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거든요. 조선주에 대해서. 근데 그거 보고 지금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조선주에서 은근 많이 물리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고 저는 선생님 죄송한데 오리엔탈 전공도 우리 그냥 차라리 딴 거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나 너무 좋다 이러면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럼 나 이 반 정말 못 믿겠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그러면은 선생님 한 10에서 20%만 선생님 말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지? 예, 나머지는 제 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선생님? 참고하는데 그 뭐 반등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포지션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그 매도는 그 매도 선생님이 제가 대충 말씀드렸고, 가격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반등이 좀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그냥 저는 계속 물량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일단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닌 주식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긴 주식을 끌고 가는 사람이지, 저는 아닌 주식을 계속 좋게 보면서 끌고 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없는데, 차트로 그냥 빨리 이것만 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되는데, 현재 뭐 한 8만원 정도 매수가라고 하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는 7만원 초반대가 깨지면 이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7만원 초반대. 예, 그거는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혀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래도 빨리빨리 해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채웠네요. 당첨자들.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없고 다음 주는, 대전을 갑니다. 저번에 취소되었죠. 그걸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가니까 아마 상상 이상의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대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진짜 중립이에요.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항상 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요. 저는 그냥 주식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제라는 측면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시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종목 몇 개 안다, 뭐 누가 몇 개 얘기해 준다. 그거고 여러분 부자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진작에 부자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그 벌은 못 고치잖아요. 어디서 누가 뭐 종목 얘기해 주는 것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거기 그냥 훅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먼저 제일 주식 잘하고 싶으세요? 악순환부터 끊으세요. 악순환은 어떻게 해서 끊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모습이 악순환이에요. 그 모습부터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악순환의 길을 계속 가면은요, 다른 맞는 길, 새로운 길이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10년, 20년 해도, 전 주식해도 맨날 돈 번 적도 없고요. 주식도 잘 몰라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전 주식 잘하는데 돈 번 적 없어요? 예. 만약에 뭐,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했는데 주식 잘하는데 돈 못 벌었다는 건 죄송한데 주식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 혼자 잘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냉철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현대오토웨어입니다. 307950.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잘 조정받다가 이번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잘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왜 그러냐. 저는 항상 기술적으로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은 조정받은 게 요 뻗은 걸로 끝났냐. 아니면 이게 뻗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냐. 이제 이거에 대한 딜레마예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16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좋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놀던 애가 이제 좀 더 가격이 위에서 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16만 5천 원이라면은 저는 이거 그냥 빨리 웬만하면은 그냥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현대오토웨어는 그렇게 이걸 뚫고 다시 갈 만큼의 저는 매력이 크다라고는 안 보거든요. 또 외국인들 요즘 좀 잡은 것 때문에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들이 진짜 좋게 봤다면 저 물량밖에 안 잡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현대오토웨어가 무슨 뭐 개별 이상한 잡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음 종목.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052 715입니다. 아모텍.
아모텍 같은 경우에 계속 밀리죠. 그러니까 이거 아모텍은 제가 뭐 그렇게 썩 안 좋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 생각 바뀐 거 없어요. 별로 그다지 안 좋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그냥 빨리 기술적인 반등 조금만 일어나도 버리셔야 될 종목이지 이걸 13,500원까지 전 굳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닌 종목은 아닌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제우스입니다. 079. 370 제우스인데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3,400원 5%, 34,005%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대오토에버하고 왠지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조정받다가 오르고 나서 조정받고 올라오는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식도 빨리 버려야 되는 주식이에요. 이것도 끌고 보니까 5%밖에 안 사신 거는 뭐 나중에 더 사실 생각인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줄이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봐서 사겠다는 분이시거든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미코입니다. 미코. 059. 090. 일명 미코, 일명 미스코리아 준말이라고 그러죠. 미코. 일단은 11,600원인데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되는데, 글쎄요, 뭐, 차트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게 요즘 업종이 이러다 보니까 얘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조정 잘 받는 모습으로 보고, 나중에 이게 한번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건 뭐 봐야겠는데, 일단 차트 모습까지는, 저는 이거 뭐 차트로만 하니까, 모습까지는 안 나빠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600원인데 일단 20%라면 이거 한번 뭐 홀딩하고 가보셔도 뭐 특별히 뭐 그게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뭐 글쎄요 뭐 일단은 한번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만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게 스피드 상담이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기술적으로만 판단해 드립니다. 다음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009830입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깨고 밀리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실은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에요. 아까 말했던 중에 그거 현대인프라도 그랬고 하나솔루션도 그랬어요. 이것도 이게 밀릴 것 같은데 굉장히 안 밀리고 잘 버티네? 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밀리는 게 맞는 종목으로 저는 항상 공부하면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뭘 놓치는 건가 항상 고민했던데 결국 밀리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전 하나솔루션 이게 밀리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단 49,200원인데 이건 조금만 반등해도 아니면 여기서 그냥 던져버리셔도 되고요. 30%나 되는데 던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도 그다지 좋은 결과가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는 다 없을 겁니다. 다음 쪽! KGTS입니다. 151, 86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고요. 40% 정도 되는데요. 일단 13,600원인데 이렇게 한 번씩 흔들면요. 시세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는 항상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기술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40%란 비중은 너무 높고요. 일단은 13,600원인데 그래도 뭐 가격이 그래도 그 정도는 한 번만 반등해도 터치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많이 줄이고 보시다가 약간 더 올라오면 그냥 파시는 거. 물량은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확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여러분들 뭐 아까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여러분들 원인 없는 건 없습니다. 다 결과가 나올 때 원인이 있던 거고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고쳐야지만 다른 결과를 나중에 나오지 원인이 그대로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인들은 아무 발전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개인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종목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믿으면 된다? 그거 누구 믿었으면 다 재벌됐어요. 그 믿은 사람 중에 재벌된 사람 있나 보세요. 없죠. 왜 그럴까? 누굴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 자기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희한하게 나쁜 습관은 주식에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 고치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참 2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배운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바뀌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나쁜 습관을 버리는 사람 중에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그래요! 뭐 제가 아직까지도 능력이 많이 모자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 설득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믿어주신다면 감사하게 좀 바뀌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10월의 마지막 며칠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 11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